이 10가지 영양소를 딱 맞추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식단은 그대로 쓰면 학교급식법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법에 식재료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를 써도 3등급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식재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아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로 급식을 하라고 하는 그 식재료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 있고 질 높은 식재료로 급식을 한다 해도 식중독 사고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다. 이러면 굉장히 그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학교급식법에는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 있고 우수한 식재료에 깨끗한 급식을 한다 해도 우리 유아들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교육과 상담이 강화가 되어서 영양 교사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크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22년 주요 성과와 23년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 성과는 이제 그 유치원 급식이 학교 급식 대상이 들어오면서 무상 급식비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요. 소규모 사립 유치원 순회 영양교사 급식 관리 지원인데 저희들도 고마운 경북의 오이성장사님 그 경북이 제일 먼저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를 해서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청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지원청에 한 명씩 다 지원청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50인에서 100인 사이에 소규모 사립 유치원에 배치를 했고 처음에 순회 영양교사를 작년 9월에 뽑아서 10월부터 간다고 전화를 드렸지만 보이콧을 하셨어요. 오지 마라. 필요 없다. 이래 해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억압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억압은 그 식약처 소속이라서 위생을 강조한다면 저희들은 교육부 소속이니까 교육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압은 1년에 6번 내지 8번 갈 때 위생 컨설팅을 매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달 영양 수업을 한다. 이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양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걸 하지 않고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5세반 기준으로 해서 매달 할 때 저희들은 교육부, 교육청 소속이라서 수업을, 교육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옵니다. 이걸 강조해서 들어갔고요. 식단의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이 100명인데 통계를 부산에서 내보니까 원화수 80명에 교직원 수 20명 이래서 100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요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식 3찬 굉장히 평범한 식단을 짜고 주 1회 유제품 1번, 주 1회 과일 1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혼자서 꽂고 찢고 뭐 묻히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찬 하면은 식단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식단을 지금 짜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5개 교육청에 2개 교육청은 100% 저희들 식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교육청도 60, 70% 저희들 식단을 쓰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은 어급을 식단을 이렇게 보냈을 때 유치원에서 수정을 행사일이나 수정을 해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하면 어급에서 또 승인해서 내려주는데 저희들은 나이스가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20개 유치원을 다 수정을 해줄 수 없는 시스템이 돼서 수정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애로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배부한 게 식단표, 가정통신문, 교육자료,
그다음에 그 조리 종사자, 조리사, 원장쌤, 대면, 교육, 그다음에 매달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상당의 소모품 물품 지원을 이렇게 현품을 저희들 마크로 찍어서 보내고 있고요. 저 끝에 사진은 작년에 시작했을 때 칼라푸드 교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구에 대해 수업을 하는 그 교구에 대해서 한 교구를 한 수업의 교구를 만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굉장히 탐내하고 좀 굉장히 수업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 나이스 급식 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해서 처음에 13개 희망 유치원을 받아서 1대1로 매칭을 해오고 한 사람당 6분 이상을 나이스 연수를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원장선생님들이 다 반대해서 못하고 영양생을 하고 싶어도 원장선생님들이 다 보이콧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원 급식 표준 레시피북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100개, 올해 100개, 내년에 100개 해서 총 300개의 레시피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고, 유치원의 식단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맵다는 거거든요. 맵다. 그래서 저 조리 팁에 있어서 유아의 대상으로 할 때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요 만든 레시피는 여기 보시면 QR 코드가 있어서 동영상에서 조리 방법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나이스의 공통 요리도 올려놔서 다운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영양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영양교육 체험관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은 조리원 위생교육 포스터하고 거기에 이제 QR 코드로 동영상을 해서 포스터 동영상 제작 보고도 했고요. 시각청과 같이 연계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내용은 무상급식에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360원을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을 못 해준다 해갖고 360원 100% 교육청 예산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당 200만 원 선에서 급식기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유아들은 영양 문제, 식행주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영양진단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영양 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1대1 대면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영양 수업 우르미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지원 내용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개발했던 것이 기존 다른 유치원에서도 좀 그거를 쓰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기존에 개발했던 유치원은 타 유치원에 교부되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치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100명 미만은 주 20시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100명 이상은 주 40시간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주 온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유치원 급식 종합 컨설팅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회 영양교사 올해의 목표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 확장 사업은 50인 미만도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은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갑이 돼갖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한 1년에 학기별로 한 2번 정도 수업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매달 식단하고 식단에 딸린 조리 레시피 이런 게 가면 100인 이상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서도 그걸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은 영양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유를 못합니다 이래 했는데,
그 유치원 연합회 회장님들이 자기들 단톡방에 막 이렇게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100인 이상도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 하고 있고, 교육 대상을 올해는 저희들이 학부모 대면 교육을, 학부모의 어떤 지지와 이 필요성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달 5월 19일 날 첫 학부모 대면 교육과 집단 역량 상담을 이제 실시해서 유치원에 월 1회 학부모 교육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안입니다.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면서 어급에서 보면 유치원 급식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어급에서는 중앙센터에서 식단이 나와서 그걸 시도 어급에서 수정해서 주든지 그대로 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각종 교육 자료가 중앙센터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라든지 교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자 이렇게 비슷한 거 만들지 말고 교육부에서 같이 소규모 사립 지원 과외지원센터 중앙센터를 만들고, 시도에는 같이 유치원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뭔가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안 두 번째는 사립 유치원에 저희들 작년에 정말 많은 지원과 교육과 컨설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의 어떤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영양교사가 배치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는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채용실 인구 미정액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에 다 영양교사가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어떤 근거 구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뭔가 문구를 구체적으로 하면 영양교사는 배치되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도 지금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뭐라 하냐면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 됐는데 그럼 100명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아니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이미 거기에 배치된 영양교사 해야 됩니다 했지만 부산에는 한 2군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꼭 필요하고 어떤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